함께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현장에선 늘봄 학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늘봄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재정복지과 학생복지팀 이종만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충북지부 조현경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조장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늘봄 학교의 현 주소를 키워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 학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나우로 하겠습니다. 네, 충북 늘봄 학교의 브랜드로 영어로 지금의 의미와 순 우리말로 더 낫게, 더 많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늘봄 학교를 의미합니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소외됨 없이 지금 참여 가능하고 신체활동 및 독서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까지 확장된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충북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우로 하겠습니다. 네, 나우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군요. 네. 네. 조현경 정책실장님. 네, 저는 출근길 마돈버스라고 표현해 보았는데요. 네. 사실 아주 많은 다양한 정책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좀 포화 상태인 학교 현장에 또다시 새로운 늘봄이라는 이러한 정책들이 또 밀고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만원버스. 박 의원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셨습니까? 저는 과부하.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늘봄과 관련된 공간이 부족해요. 업무 공간도 부족하고요.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전담실도 부족하고요. 또 예산도 부족합니다. 네. 인력 부족해요. 인력도 돌봄 전담사 한 분이 너무 많은 업무를 지금 행정부터 학부모 민원까지 다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이 지금 과부하 상태다라고 해서 과부하로 정해봤습니다. 네, 과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장우 사무국장님. 저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밀어붙였고 일선 초등학교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눈앞의 상황에만 대처하는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초등 돌봄 정책을 방향을 분명히 하고 국가와 사회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종만 장학사님, 우선 충북 도내에서 이 늘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충북 도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충북교육청은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충북 나우늘봄 학교를 비전으로 하여서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넓게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바로 맞춤형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 2학년 학생들의 돌봄 공백도 해소하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그 수요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이후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서 저희가 이 돌봄 공백도 해소하고 이 학생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한 약 79.8%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로 지금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올해 집중 지원 대상은 25년도 현재 1, 2학년 대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늘봄 학교의 문제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늘봄 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 가장 우려됐던 게 선생님들 업무 부담 문제인데요. 조현계 적재시청님, 이제 늘봄 실무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실무사와 이 선생님 사이의 업무 분리가
이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이제 돌봄 정책이었던 방과후 학교나 그다음에 예. 초등 돌봄 교실을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교사들의 업무로 지어졌었고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된 것이 최근 이제 2, 3년 전입니다. 예. 거기는 새롭게 늘봄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직종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실무적인 좀 행정적인 업무들은 분리가 되었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 정도 운영이 되었을 때 그 교실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좀 갈등 상황이나 생활 지도의 문제가 예. 좀 늘본 교실에 다시 그대로 좀 전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책임의 부담이 선생님들에게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갈등 문제나 어떤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규정도 있고 하지만 예, 예. 이제 그 뭐랄까 이런 것들에 여러 민원이나 아니면 무고한 이제 아동학대 신고나 이런 것들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예. 하물며 강사님들의 늘봄 학교 교실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생활지도 문제를 결국은 담임 선생님께 어떤 지도를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것들 연락이나 문제를 다시 또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하는 좀 상황들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은 좀 분리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의 문제, 생활 지도의 문제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봄 학교가 좀 확대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더 늘었다는 보면 되나요? 그 부담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양적으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요. 예. 실질적인 이제 그 업무 실무는 예. 그 이제 늘본 실무사님과 늘본 지원실장이 하고 계시지만 예.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라는 여러 가지 생활 지도의 문제, 책임의 문제, 민원의 문제는 여전히 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국장님. 예,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의 돌봄 기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가 돌봄의 기능을 계속 감당하려면 돌봄 때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과 돌봄 모두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는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처우와 노동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분장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교육청이 중심에 서서 업무를 지원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네, 뭐 2004년에 저학년 방과후 돌봄이 이제 도입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원들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업무가 행정 업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22년 동안 이제 그게 쌓여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늘봄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예. 그리고 이제 총선용 생색내기 공약에 밀어붙이기 추진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뭐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어쨌든 돌봄 실무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원들의 업무 가중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늘봄 정책은 생각해 볼 지점이 참 많은데 예. 그 중에 우리가 이 늘봄을 왜 시작하게 됐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교육개혁의 과제였거든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현재의 늘봄이 과연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장 학사님 지금 나온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늘봄 학교가 이제 전면 시행된 지 1년 정도의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새로운 체제가 안착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실장님, 의원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 부분들 이제 공감을 하고요. 단 이제 현재 저희가 늘봄 학교 전담 운영 체제인 늘봄 지원실을 예. 새롭게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늘봄 지원실은 늘봄 지원실장, 늘봄 실무사를 이제 신규로 배치를 했고 이 기존의 돌봄 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포함한 인력들이 늘봄 학교 업무를 이제 전담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조금 더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 조금 더 오래 예.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프로그램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활 문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늘봄 지원 실장을 새롭게 교원분들 중에서 교육 전문직으로 선발을 해서 이런 아이들의 생활 지도, 그다음에 늘봄학교의 또 질 관리를 위한 이런 선생님들이 배치가 됐기,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늘봄학교의 질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 업무는 늘봄 실무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기존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쭉 나오신 말씀에서 사실 인력과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특성들의 경우에는 좀 이제 보조 인력이나 도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배치되지 않다가 이제 추후에 추가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그 기존 교육 재정에 이 늘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재정을 축소하면서 이 늘봄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 늘봄으로 많이 오히려 예산이 몰리면서 기본 교육 과정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뭐 강사 비용이나 아니면 교육 과정 활동 비용이 더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교육 재정이 더 충원이 되고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도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기본 교육 재정도 같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인 그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재정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의 비중이 더 가면서 기본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박 의원님. 저는 이제 인력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이장학사님께서는 이제 전문직 교원 중에서 이제 지원 실장을 이제 채용을 했다, 뽑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지원 실장님들은 한 학교에 한 분씩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 이제 여러 학교를 담당을 하셔야 되는 실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이게 효율적일까 운영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예산이 없으면 또 이것도 힘든 상황이겠죠. 예. 특히 늘봄 실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학기 초에 업무 실태 조사를 했는데 과중한 업무량으로 거의 독박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퇴사를 고민하신 분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법정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신다는 분들이 70% 이상이셨고요. 또 일상적인 장시간 초과 근무 하고 계시다는 분이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질 좋은 늘봄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네, 요 지금 상황에서 장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네, 먼저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이제 인력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늘봄 지원 실장이 현재 충북에서는 뭐 3에서 5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시행 초기이고 그래서 그 학교들의 온전한 뭐 관리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좀 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늘봄 지원 실장을 좀 더 확대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담당하는 학교를 좀 더 줄이면서 좀 더 전문적인 늘봄 학교를 교육 과정처럼 그런 연구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늘봄 실무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큰 학교,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뭐 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3-4명의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그런 행정 업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충북에 1교 1명의 이제 늘봄 실무사를 배치를 하면서 그 실무사분들께서 또 처음이시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숙달도도 좀 아직은 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든 학교에 이렇게 배치를 하지만 또 소규모 학교들은 또 일부 30명 미만인 학교들까지 저희가 다 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또 앞으로 학교가 좀 더 폐교가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저학년 아이들을 교실에서만 할 수도 없는데 이 교실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의 한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학교들이 이제
6학급에 이제 작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소학교, 그 다음에 이제 40학급 이제 대규모 학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중간학교는 학생 수가 줄면서 유교실이 이제 좀 생겨나고 있고 예. 오히려 큰 학교와 오히려 6학급 작은 학교는 이러한 유교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유교실이 생겼다면 그 교실은 어떤 뭐 특별 실습실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 교육과정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교육과정의 교실로서 이제 좀 꾸려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교실이 비우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늘봄과 돌봄의 어떤 보육 공간으로 나가고 있는 좀 상황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더 이상의 공간 마련을 하기가 정말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 겸용 교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기본 교육 과정을 침해하고 또 어떤 그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나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빼앗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장 학사님께서도 지역 연계 이제 돌봄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것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돌봄센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늘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져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거는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주변의 지역적인 것들도 더 강화를 해서 좀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한 저학년을 위한 차량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계한 뭐 협력 사업을 더욱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좀 공간 마련에 있어서 좀 학교 외에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학사님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학교 외에 어떤 시설을 더 이용하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공간이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최대한 저희가 이제 정규 교육 과정과 이제 돌봄, 정규 수업 이후의 늘봄 과정에 이런 균형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공적 돌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맨 바닥에서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이들이 따뜻하고 좀 편안한 공간들을 구축을 해서 그런 늘봄 과정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효교실이 이제 좀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서 그런 공간들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작은 학교나 이제 큰 학교들은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의 수업을 하기에도 조금은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저희는 늘봄 과정은 정규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위해서 저희 일반 교실도 공간 개선을 해주고 그럼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는 정규 수업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늘봄에서 돌봄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공간을 개선을 하는 것도 정규 교육 과정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지역과 함께 지역의 여러 돌봄 기관들을 이어서 지역 이음 돌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지역 돌봄 센터에도 예. 지역 돌봄 기관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곳들은 단순한 돌봄들의 기능만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의 학생들이 다 그런 지역 돌봄 기관에 가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이들이 가서 간식 먹고 그냥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거기에서 좀 더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분석을 했고 그래서 지원청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밖의 여러 공간에서도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장 학사님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참 답답한 것이요. 이게 예. 뭐 우리 충북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늘봄을 학교 안에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공간에 대한 문제, 공간에 대한 고민, 부족에 대한 고민은 뭐 당연히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방과후는 신청자만 이제 신청을 받고 예. 나름의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추첨을 하거든요. 많으면 신청자가 많으면 그리고 기존의 돌봄은 이제 학교 나름의 어떤 순위가 있어요. 뭐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늘봄은 무료예요. 예. 무료 2시간짜리 방과후 프로그램이고 누구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줘야 돼요. 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당연히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지 않았고 그렇다면 공간도 부족할 거라는 예상 어렵지 않았거든요. 예. 어떤 새로운 정책이 특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공간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얼마나 아이들한테 유익할까,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건강하고
즐겁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 우리가 고민한 것은 과연 유휴 공간이 있나? 없기 때문에 겸용으로 결국은 교실이라도 빼서 이제 늘봄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유휴 공간이 있어도 적당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네, 이 공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커서 늘봄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늘봄학교 프로그램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사실은 네. 저는 그 학부모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의 두 가지의 이제 양가 감정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실 그 돌봄을 보면서 늘봄을 보면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늘봄은 2시간에 이제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이제 무료로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또 그거 지도를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늘봄이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 그러니까 정서 함양 이런 것들 위해서 예. 놀이나 좀 예체능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도 예. 사실은 이제 어른 주도에 누군가 와서 가르치고 있는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6교시나 7교시 정도로 예. 느끼는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좀 자기 주도적인 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좀 상상하고 계획하고 또 오늘 배운 것을 좀 차분하게 정리하고 할 그런 시간들이 사실 정규 교육 과정에는 좀 부족해요. 예.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챙김이 어렵다면 좀 이런 늘봄을 통해서 돌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좀 아이들이 좀 어떤 진짜 전자기기 없이 좀 아이들과 있으면서 휴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방치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공간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합의가 학부모님과 좀 학교 안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외부 강사분들에게 주도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좀 아이들이 좀 중심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놀이 시간, 그다음에 좀 활동 시간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좀 늘봄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규 수업의 연장이 아니라 자기 주도의 어떤 쉼 이런 네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셨는데 맞습니다. 사무국장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프로그램? 사실 학교마다 획일적이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지금 개설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학생들의 흥미를 요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늘봄 학교 참여의 동기도 좀 낮아질 것 같고 사교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문제도 나타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에 이제 뭐 예전에도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 충북교육청의 이제 방향은 이런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늘봄지원 실장의 그런 연구 기획 능력을 포함하고 저희가 몸 튼튼 마음 튼튼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 활동, 쉼, 놀이, 흥미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개발원과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생 학부모님들의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늘봄학교에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똑같은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신체 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심심해합니다. 근데 당연히 쉬고 싶은 아이들은 그리고 저희가 돌봄의 기능으로 해서 좀 더 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순히 돌봄만이 아닌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북의 핵심 그런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주 1회 이상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그다음에 독서를 통한 인문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돼서 아이들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조정우 국장님께서 양질의 돌봄은 어린이들의 권리다라는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예. 제가 주변에 학부모님들 늘봄을 이제 지난 학기부터 지지난 학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용하셨던 분들 몇 분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여름방학이 이제 초등학교 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늘봄 신청했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작년에 했던 늘봄 프로그램이
올해 1학기도 똑같이 그 프로그램이었고 이번 여름방학에도 똑같아서 아이가 학생이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대요. 재밌어했대요. 그런데 엄마 하기 싫다. 똑같은 거 또 하기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예, 해서 예. 결국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사교육 뺑뺑이를 이제 돌게 됐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는 이 늘봄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의 늘봄 프로그램에 뭐 대학도 연계하고 우수한 교수님들의 말씀도 듣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얼만큼 반영이 됐을까? 이런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박사님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뭐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하면서 아이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어떤 단기적인 프로그램, 뭐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도 일부 개설이 되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통 한 학기의 정도의 과정, 아니면 1년의 과정으로 이 아이들 성장을 위한 그런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예, 예. 단순히 뭐 몇 주에 끝나는 이런 단순한 그런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능도 습득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보통 한 학기 아니면 단기는 방학 때 보통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또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기존에 안 했던 애들이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에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서 재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고요.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부 똑같은 과정으로 뭐 반복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그 리박스쿨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 이를 계기로 강사 선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이 강사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은 강사분들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일박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전 정권이 이 늘봄을 밀어붙인 것에 순수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는가 예. 이거에 대한 것도 흐려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학교 시골이나 좀 이제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 수요조사가 있어도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강사로 다시 이제 투입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사실 큰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먼 길 강사들을 섭외하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 것인가. 사실 이거는 단위 학교에서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 당국과 또 정부 당국이 이런 관리 체제를 좀 국가적으로 잘 그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는 좀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강사부들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사실은 이런 공간에 아이들이 좀 스스로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디자인이 좀 확실히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시간이 아니라 프로그램 1시간,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1시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좀 프로그램 의존성을 좀 낮추고 또 다른 그런 활동을 좀 고민하는 것으로 좀 교육 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늘봄을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국장님 이 강사 문제, 프로그램 문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리박스쿨 사태로 사실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리박스쿨 사태로 화도 많이 나고 불안을 겪었는데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극우 단체가 들어오고 또 단 하루 만에 발급된 민간 자격증 하나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려면 저는 늘봄학교의 업체 위탁을 좀 재검토하고 강사 자격 심사라든지 프로그램 승인 절차 그리고 위탁 기관 검증 시스템 등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 또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늘봄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지역과 연계했던 프로그램, 특색에 맞춰 함께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 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충북은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리박스쿨 관련된 강사가 뭐 일본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례 없었고 또 민간 위탁 같은 경우도 충북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예.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 학사님께서 이제 만족도가 꽤 높은 이제 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도는 사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방과후나 기존의 방과후나 돌봄과는 다르게 무료이고 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거든요. 예. 무료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이 80% 넘어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다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참여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여율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무상이기 때문에 또 만족도도 웬만하면 80%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만족도나 참여도만으로 예, 예. 늘봄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 박사님, 만족도나 참여도는 높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성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의문을 좀 제기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뭐 종교교육 과정에서의 뭐 이런 아이들의 인성 함양이나 예. 뭐 다양한 정서 활동 이런 거에 비하면 뭐 늘봄 프로그램에서는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뭐 종교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교육 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되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늘봄 프로그램들은 이제 강사님들 보통 거의 외부 강사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각각의 어떤 분야에 맞는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런 강사님들을 저희도 이제 이번 리박스쿨 관련해서 그 강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점검도 했고 할 때 이 강사님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자격 그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을 하나만 보유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도 한 해 그 자격을 땄다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을 또 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자격증 이런 여러 자격증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런 노력을 하신 과정들이 다 그 강사 선정 절차 기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강사 선정 과정에서 서류 심사,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통해서 이 강사님들의 그동안의 경력, 자격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보다는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강사님들은 이런 강사님들에 대한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 수업도 해마다 공개를 하고 평가도 하면서 철저히 이 강사님들에 대한 그런 자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의 기본법에는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꼭 이제 지켜야 합니다. 예. 이런 늘봄 프로그램에서도 앞으로 이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 철저히 검증을 할 거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희 집 아이는 정규 수업이 끝나면 늘봄학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부모들, 양육자들에게 있어 학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늘봄학교의 최우선은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동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보강, 인력 확충, 그리고 출입 통제, 안전교육 등 총체적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결국은 다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늘봄 예산의 경우에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이 2024년도에 1조 한 5,500억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통교부금이란 말이에요. 이 보통교부금이라는 거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인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아주 적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 학사님께 여쭤보니까 교육청의 늘봄 예산이 한 476억 원 정도 되는데 보통교부금 반, 특별교부금 반이거든요.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자체 예산이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장관이 딱 요 용도에다 써라. 그러니까 늘봄에다 써라라고 이제 내려주는 돈이에요. 한시적인 거거든요. 3년밖에는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은 특히 내년도에는 초등 6학년까지 이제 늘봄을 전면 다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까지 국고 지원이 빵원이었거든요. 0원이었어요. 전 정부에서.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안전,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은 과연 어디서 가져오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와 새 교육부 장관이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장학사님 예산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예. 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늘봄 학교에 이제 필요한 게 당연히 예산이고 인력입니다.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규 교육 과정에 이런 예산을 이제 가지고 와서 늘봄 학교가 확대됐다라는 이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육에는 정규 교육 과정도 있고 이제 돌봄 교육도 있다라는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할 때 아이들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꼭 공적 돌봄의 책임이 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듯이 이런 늘봄 과정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정말 아이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뭐 풍족한 간식과 급식을 먹으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양질의 인력들이 채용이 되고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할 거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실장님. 그동안 이제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그다음에 늘봄학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현장의 목소리 반영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도 아랫도를 깨워서 윗도를 올리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현실 그렇다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새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 방향은 돌봄이 중요하다면 돌봄에 대한 정확한 국가적 책임, 법적 근거를 마련을 예. 하고 그것이 이제 교육과 또 분리되면서도 또다시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떤 충분한 예산 함께 큰 방향으로서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투여가 있어야만이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좀 건강한 정책 좀 발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좀 아주 진심 어린 그런 걱정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라면 내년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가 이제 실시된 예정인데요. 뭐 지금 정권도 바뀌었는데 장학사님 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늘봄 학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예. 이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늘봄 사업 추진 센터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에서 학생 또 학부모 늘봄 학교와 또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뭐 교원도 있을 수 있고요. 늘봄 관련한 이제 업무 담당 인력들 이런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대상 확대, 늘봄 학교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의 추진 방안으로 수립이 돼서 교육청에 이제 안내가 된다면 충북교육청에서도 충북 늘봄 학교 운영 여건 상황에 맞도록 프로그램 또 공간 인력들을 촘촘히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만족하는 이런 늘봄 학교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제 확대되면 크게 확대되는 건데 과연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일단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 늘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 현행법상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 그냥 그 시도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죠. 2004년도 우리 초등 저학년 예. 방과후가 도입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역시나 법적 근거 없이 시작이 돼서 이제 22년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사상 누각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돌봄과 관련된 무슨 정책이 나오면 다들 학교 구성원들이 이게 과연 누구의 역할로 돌아갈까? 예. 운영 주체가 지자체냐 학교냐 그리고 돌봄 업무가 과연 누구의 업무냐, 교원의 업무냐, 뭐 이거 갖고 지금 요즘도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법정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한 학교당 무조건 한 명이 아니라 늘봄 실무사 같은 경우도 학생 수당 어떤 안정적인 그 배치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되려면 저는 일단은 법제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운 일 아니지만. 법을 만들어 가자는 우리 논의를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늘봄학교에서 계속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공간, 예산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격히 늘어나면 문제없이 전면 실시가 가능한지 의문부터 사실 드는 게 사실이고요. 교육청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예산 이런 것들 다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학교 중심에서 지금 교육청 중심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타 지역 교육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교육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경 정책실장님,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남에서 보면 그 거점 통합 돌봄 센터가 이제 한 3, 4년 정도부터 지어져서 좀 모범 사례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한 10여 개 정도의 이제 아직 수용되지 않는 그 신청해서 되지 않는 학생들을 좀 그 돌봄으로 늘봄으로써 그 안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저녁 늘봄, 예. 8시까지 저녁 늘봄과 그다음에 주말 늘봄,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틈새 돌봄까지 그 센터에서 좀 안고 있고 또 굉장히 보니까 차량 이동이나 그 승하차 안전 도우미 같은 안전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과감한 투자와 그다음에 또 굉장히 노력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제천에서도 그 에듀케어 그 허브 돌봄 센터가 지금 이제 지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좀 안타까운 게 기존의 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좀 저녁 늘봄이나 주말 늘봄은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 지금 좀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좀 그러한 센터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서 좀 학교 안에 부족한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를 좀 우리 충북에서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우 사무국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이제 아이 돌봄은 부모나 가정의 책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은 계속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봄 학교처럼 아이들을 맡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 예. 제도적 보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경 실장님. 네, 너무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작년 올해 그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학교 안에서 불허가 되어서 아이가 아픈 상황에도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받는 어떤 교사들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좀 그 외에 다른 직장에서는 또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접근,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특정 성별의 어떤 육아 집중 이런 문제가 함께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과 그다음에 이 돌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정말 책임지고 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의원님. 늘봄 정책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제 저항과 갈등이 있었을 때 한 부모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어느 나라 유명한 속담 중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예. 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자조 섞인.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제 지인은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이것을 다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예.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 육아 시간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도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어떤 필요한 정책이 될 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조장욱 국장님, 우리 조현경 정책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정책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지만 맡기지 않고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노동 환경 꼭 만들어져야겠다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종만 장학사님. 네, 늘봄 학교는 교육기관에서의 이런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늘봄 과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 모두 다 수용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담아내는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늘봄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 등 개별 학교의 여건과 요구가 반영된 교육청의 보다 섬세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중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